네, 안녕하세요. 주경야독의 이 대표입니다. 자, 8월 마지막 거래일이네요. 자, 8월장 생각만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던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8월 중순 거의 이제 말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속적인 하락장이 연출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상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고 특히나 이제 제가 인베스팅과 트레이딩을 구분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인베스팅 관점으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성과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매도를 거의 이제 뭐 회전율을 높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다 보니까 매매가 좀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도 뭐 일부 뭐 초전도체 뭐 이런 테마에 집중하신 분들은 수익을 보셨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을 거라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8월 시장 너무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9월은 믿음의 상승장을 좀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 내용 바로 스타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시장의 관점, 연말까지 어떤 시장이 펼쳐질까에 대한 간단한 가이드를 먼저 제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 가이드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서 동조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좀 반대 입장에서 보시는 분들은 또 반대 입장 포지션을 여러분들이 취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제 개인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관점은 국내 시장은 보통 대주주 양도세로 연말 시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 이건 어디서 보통 많이 발생하냐면 자, 개별주에서 많이 발생해요. 개별주. 자, 그리고 슈퍼개미들이 물량을 터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어떤 종목에 있을까요? 자, 실적주에 많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슈퍼개미들이 보통 중대형주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흔치가 않죠. 자, 뭘 들고 있어요? 보통 중소형주. 그죠? 자, 그래서 실적 좋고 중소형주의 슈퍼개미가 어느 정도 지분 가지고 있는 곳들은 상당히 매도 물량이 연말에 좀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잘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따라서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연말에 가면 갈수록 사실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값싼 가격으로 떨어질 때를 많이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11월 달, 12월 달 시장이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왜? 대주주 양도 물량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12월에 터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서서히 털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물량을 3분의 1씩 털기로 예를 들어 대주주 관련된 좀 큰 슈퍼개미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는 좀 값싸게 예를 들어 11월 달에 최저점을 찍을 수도 있고 12월 달에 찍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량들이 모두 출회되면서 수급적인 여건이 좋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럼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하겠죠. 자, 이때 우리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모아서 다시 1월 달부터 슈퍼개미가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기 시작할 때, 매집하기 시작할 때 그 수혜를 같이 누릴 수 있는 이런 전략도 저는 괜찮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보통 연말 시장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그 연말 시장을 잘 노리면 굉장히 좋은 종목을 값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미국이 이제 9월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낮아진 확률이죠. 지금 월가에서도 보고 있는 게 뭐 5% 지금 9월에 금리 올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의견이 5%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자릿수는 일단 없다 치고요. 사실상 95%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금리 동결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9월 금리 인상은 저희가 봐더라도 그죠? 사실상 0에 가깝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8월 달에 잭슨홀 미팅에서도 굉장히 강한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나왔던 뭐 고용지표라든가 고용지표의 안정화 이런 것들을 볼 때에는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11월 달에 뭐 금리 인상을 하든 뭐 12월에 하든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9월 달 시장에 위배되는 부분들은 전혀 없다. 따라서 9월 시장은 기회의 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일단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8월이 힘들면 보통 9월이 좋았다. 이건 이제 통계적인 부분인데요. 자, 지난 이제 코스피 시장 쭉 이전에 이제 20년 시장을 쭉 뒤돌아봤을 때 보통 8월 달에 이제 크게 이제 급락을 하게 되면 보통 9월 달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74.6% 정도 되는데 통계 수치를 믿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상승장에 베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나는 통계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개별적인 악재, 뭐 중국
중국 부동산발 위기도 있지 않냐? 라고 보시는 분들은 뭐예요? 숏 걸어야죠, 숏. 그죠? 숏을 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어쨌든 간에 통계적으로도 지금 74%가 훨씬 더, 제 입장에서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통계를 신뢰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요건상 저는 상승장, 9월달 상승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고 싶네요. 물론 이러다가 갑자기 막 우크라이나 또 폭격 나오고 막 정말 뭐 대만 침공하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당연히 하락장 오겠죠. 근데 지금까지 나왔었던 이슈를 정리해서 볼 때에는 상승장으로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는 게 일단 제 생각입니다. 자, 이번 8월달 시장이 제가 개인적으로 좀 어려웠었던 이유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접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렸었던 몇 가지 테마가 있었는데 사실 여기서 많은 종목들이 올랐어요. 네,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초전도체 테마, 맥신 테마, 나는 이거 저점 잡아서 200% 먹었어요, 300% 먹었어요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네, 잘하셨어요. 일단은 저의 투자 철학과는 전혀 맞지 않는 테마였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접근을 안 했고요. 특히 이제 오염수 방류도 사실 해볼 수가 있었겠죠. 근데 저는 오염수 방류도 사실은 한 종목을 제외하고는 전혀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내가 모든 테마를 다 살 필요가 없고 내가 모든 테마를 다 수익 낼 필요도 없어요. 그쵸? 내가 원하는 내 기준점에 맞는 종목과 섹터만 공략하면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장이다 하더라도 내가 이번 달 수익을 안 내는 것이 좋지, 내가 평소에 매매했었던 종목도 아니고 내가 위험하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을 기회가 없다고 생각해서 진입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나는 이 종목을 잘 몰라요. 그리고 지금 불안해요. 사실 불안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만 올라가니까 만약에 진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아시겠지만 한 번 빠질 때 15%씩 빠져요. 그러면 내가 내 멘탈상 이거를 들고 있을 수 있을까요? 홀딩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겁니다. 그죠?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매수할 때부터 강한 자신감이 없었는데 15% 20% 빠지는데 어떻게 이걸 들고 있어요? 손절을 했겠죠. 그죠? 근데 손절 뒤에 다시 크게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자, 이러면 매매 자체가 확 꼬여버립니다. 그럼 멘탈도 이제 흔들리게 되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셨던 분들도 아시겠지만 트레이더는 멘탈이 제일 중요해요. 멘탈 관리를 제일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 한 번의 매매 실패로 어떻게 보면 다음 매매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 기준에 맞는 종목과 섹터, 테마만 공략하자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8월 달에 이 초전도체, 맥신, 오염수 방류를 거의 매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매매 안 했어요. 매매 안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시장이 어렵다라고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접근했었던 섹터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8월 달에 매매를 했었던 거는 주도주 눌림목 매매를 좀 반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즉,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유튜브를 토대로 좋다라고 말씀드린 섹터는 매번 일정했어요. 뭐였죠? 주선, 반도체, 2차전지, 전력인프라, 바이오, 로봇, 그쵸? 다 익숙하시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었던 테마와 섹터는 다 이쪽에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안에서 매매했어요. 제가 매매했던 종목들을 지금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보게 되면 카이로 코리아, 태광, 가온전선, 일진전기, 이수페타시스, 여기 못 적은 것도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현대미포조선, 삼천당제약, SK바이오팜, 메디톡스,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SBB테크 등등등등. 모든 걸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매매했다라는 거. 자, 그럼 보게 되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들이죠. 그죠?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모든 섹터와 테마를 다 매수할 수는 없다. 내가 한정적인 자본을 가지고서 매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가 잘 아는 거, 내가 물리더라도 내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것들. 저는 단기 매매를 할 때에도 추가 매수를 하는 편입니다. 초단타 스캘핑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1, 2차 최소한 2번에 걸쳐서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1차 물량을 내가 얼마큼을 잡을지를 설정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1억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한 번에 한 종목에 대해 2천만 원 들어갈 생각을 하고 1차 매수로 1,000만 원. 그죠? 1차에 1,000만 원. 그리고 2차에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2천만 원을 채우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제가 총 5종목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야만 가장 안정적으로 전 단기 매매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굉장히 빠른 스캘핑 매매 혹은 정보 매매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뉴스 나오기 전에 빠르게 받아서 3분 안에 승부 보고 이런 매매를 지향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단기 매매 포트는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달에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뭐 결과론적으로는 뭐 수익이 나긴 했습니다. 수익이 났고 상당 구간 지금 매도 안 한 종목들도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들고 가는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더 보는 시선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 어쨌든 이번 달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용 매매 그리고 플러스 제가 가진 현금 1억 원 그걸 가지고서 총 2,170만 원 상당히 높은 수익이 나오긴 했어요. 계좌 수익률 그럼 20%예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용 매매 물량을 어느 정도 진행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수치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제가 지금 손절할 종목 자체가 사실 거의 없긴 해요, 지금. 손실권인 종목도 당연히 있지만, 제가 이제 손절할 만한 종목이라고 평가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들고 가는 선택을 지금 하고 있죠. 하다못해 2차 매수까지도 안 한 종목들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2,170만원, 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을 수 있는 수익인데, 이번 달에도 지난달에 이어서, 지난달에 1,700만원인가 수익 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하여튼 이번 달엔 조금 더 시장 대비 좀 괜찮았던 성과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어제 어떤 이제 한 구독자분께서 신용매매 관련해서 이제 문의를 좀 주셔서 저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원칙은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이걸 누구에게 이제 설명을 해준 적도 없고 그냥 저 나름대로 그냥 매매할 때 이제 활용을 했었던 저만의 이제 원칙이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 좀 가져와 봤는데요. 자, 신용매매 방법론입니다. 이것이 무조건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투자에서 정답을 찾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까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가장 가까운 정답을 각자 찾으셔야 되는 거지,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투자 원칙은 없습니다. 자, 제가 보통 이제 아까 포트 운영할 때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현금 포트가 A 종목이 마이너스 5%, B 종목이 플러스 7%, C 종목이 플러스 3%, D 종목이 마이너스 12%가 칠게요. 자, 근데 이게 다 묶였어요, 이제. 그죠? 근데 만약에 현금이 없어요. 현금이 없으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손실이 가장 큰 종목을 잘라내서 이걸로 이제 현금으로 매수를 하는 전략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손실이 큰 걸 잘라내는 게 가장 좋은 선택지라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내가 기어코 현금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저도 똑같지만 손실이 가장 큰 걸 정리해요. 이거는 트레이딩에서 거의 법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오히려 플러스 7% 종목을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보통 7%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종목을 들고 있다는 이유는 어디서 나옵니까? 이게 더 갈 것이라는 확신이죠. 시장에서 이것이 더 갈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수익이 나고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건 오히려 B 종목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은 D 종목을 잘라내는 게 전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D 종목까지 너무 완벽해요, 사실. 현금이 다 묶였는데 A, B, C, D 종목 다 수익 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수익 낼 종목이 딱 보여요. 그러면 우리는 신용매매라는 걸 검토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신용매매는 참고로 굉장히 리스크한 투자입니다.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증권사가 돈을 빌려줘서 그걸로 이제 매매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조금 확신이 찬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보통 중대형주일 땐 더 좋습니다. 중소형주는 조금 위험할 수 있죠. 시장의 부침 현상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대형주 측면이라면 저는 접근을 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제가 수익 냈었던 종목들을 쭉 제가 이제 나열을 했지만 대다수가 중대형주죠. 그리고 대다수가 실적이 좋은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신용을 활용할 수가 있었던 케이스죠. 자, 그래서 신용매매를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단, 기준점을 하나 잡게 된다면 저라면 단 짧게 본다. 저는 되게 짧게 보는 편이에요. 신용매매를 길게 쭉 들고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짧게 수익 내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용매매할 때 실전 활용 방식을 몇 가지 원칙을 좀 설명드리면, 자, 첫 번째는 당일 매매 원칙을 우선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A라는 종목을 매수했어요. 신용으로 예를 들어 뭐 3천만 원 매수했어요. 자, 근데 이게 뭐 30분, 1시간 흘렀고 장마감 전에
예를 들어 2%라도 수익이 났어요. 자,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매도합니다. 매도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현금이 다 묶여 있어요. 그죠? 그리고 바로바로 현금을 만들 수 있는 종목도 없습니다. 자, 근데 내일 수익이 더 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이 신용 매수 물량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무슨 케이스가 발생해요? 시장이 폭락했을 때 내 손실은 2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가 쓰는 전략은 당일날 1, 2%라도 수익 나오면 무조건 매도하자라는 원칙을 일단 삼고 스타트를 끊는 편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만약에 이제 오버나잇을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오늘 당장 수익이 날 것 같진 않지만 한 2, 3일 내로 수익이 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진입하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런 종목들도 당일 수익이 나면 전 당일날 파는 편이지만 만약에 오늘 수익이 안 났어요. 그래서 오버나잇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때에도 저는 원칙을 삼고 있는 게 뭐냐면 가급적이면 나는 7일 이내로 청산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잡아요.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신용 이제 융자율을 보시면 신용 융자를 받으시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이자율이 쫙 나옵니다. 근데 보통 어떻게 돼요? 뭐 1일부터 14일까지 그리고 뭐 한 달 이상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그러니까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대다수가 이자율이 9%예요.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0.8% 내지 0.9% 정도의 이자가 나가게 됩니다. 물론 한 달에 겨우 1%도 안 되는데요? 라고 하실 수가 있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폭락은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용매매 물량은 7일 이내로 청산을 목표로 잡습니다. 물론 14일까지 끌고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7일 이내로 청산하자라는 게 목표예요. 그래야 나중에 시장이 폭락 나오더라도 내가 빨리빨리 그러니까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던 물량을 정리해서 빠르게 신용매매 물량을 현금으로 갚아버릴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손절을 하더라도 큰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통 이제 신용매매를 많이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내 계좌 잔고 이상의 신용을 쓰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의 투자금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1억 이상 쓰지 않아요. 1억 이상 쓰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뭐 스탁론 같은 거 하셔서 뭐 3배, 4배 받으시는 분들 계신데 되게 위험한 매매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매매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시장이 폭락할 수도 내가 가진 종목이 갑자기 이유 없이 폭락할 수도 있는 거고요. 수급적인 요건이 아주 나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횡령이 일어날 수도 있고 거래 정지당할 수도 있고 이런 리스크를 다 감안하면서 몇 배의 물량을 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가 1억을 갖고 있으면 최소 내가 1억 이상의 신용을 쓰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계좌 관리를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계좌 관리예요. 계좌 관리. 포트폴리오 관리는 이런 식으로 좀 철저하게 잡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4번째,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월말 결산할 때 손절할 종목을 반드시 설정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용을 쓰다 보면 자, 예를 들어 A, B, C, D 이렇게 4종목을 신용을 우리가 썼어요. 자, 그런데 아시겠지만 뭐 예를 들어 A라는 종목은 플러스 4%, B라는 종목은 플러스 뭐 12%, C라는 종목은 마이너스 7%, 그리고 D라는 종목은 마이너스 뭐 예를 들어 12%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다음 달에 끌고 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보통 저는 이 중에서 신용 만약에 말일날 보통 저는 말일날 치는 편인데 월 말에는 딱 결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이것에서 가장 나쁜 거 한 종목은 내가 정리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종목을 싹 스크리닝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눈으로도 보일 겁니다. 가장 불안한 게 보여요. 그죠? A, B, C, D 중에 분명히 한 종목은 있을 겁니다. 내 계좌에서 이게 가장 불안해 라는 종목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종목을 정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D라는 종목을 정리시키겠죠. 그죠?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장이 폭락 나오더라도 다음 달에 시장을 스타트 끊을 때에도 이게 손실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크게 발생해서 내 계좌의 손실을 엄청나게 확대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를 미연에 하나 방지시켜 놓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월말에 보통 이렇게 손절을 하는 편이에요. 가급적이면 다음 달에 새롭게 리스타트 할 수 있도록 그 구조를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고민 한번 해보시고 신용매매가 무조건 좋다, 나쁘다 이거 리스크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활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활용을 한번 해보시는 거고, 나는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자입니다. 안정적인 투자자예요. 난 스테이블한 걸 좋아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신용매매를 쓰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내가 이런 공격적인 투자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특히 내가 손절이라는 거를 마이너스 300만 원 지금 당장은 아깝지만 그래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강인한 투자자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네요. 자, 어쨌든 오늘 8월 시장 마무리장인데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고요. 자, 9월 시장은 좀 좋게 우리가 같이 한번 스타트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아직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응원 댓글 여러분들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달 시장에서 뵐게요. 안녕.